여러분들은 빨간 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청소년 때의 호기심과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던 아름다운 출판물이죠. 그거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어릴 때 세운상가 한 번씩 다 갔잖아요. 하지만 빨간 책 비디오를 입수하기 위해 노잣돈을 챙겨 세운상가, 도깨비 시장 등으로 떠나는 여행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한없이 불량한 똥냥아치 형들. 책을 주면 다행이고 전문용어로 삥 뜯기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죠. 운 좋게 유럽, 미국, 일본에 우량 작품들을 구해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친구들을 불러 감상회를 열었는데 잠시 후 화면에 나오는 친숙한 멜로디, 그리고 양천리 김회장과 일용엄니의 모습, 그걸 본 친구들의 경악과 분노에 찬 눈초리, 많은 분들의 추억 아닌 추억이죠. 용돈 모아서 2만원 주고 뽀뽀뽀 테이프 사왔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한국에서 빨간색 하면 에로틱한 성인물, 19금 출판물, 성인 유흥업소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럼 일본에선 어떨까요? 한국에서 말하는 빨간 영화는 일본에선 핑크 A가, 즉 핑크 영화죠. 빨간 책은 핑크 잡지라고 하면 되고요. 핑크 살롱은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윤락업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핑크색이 성인 관련 업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뜬금없이 빨간색, 핑크색 이야기를 꺼내건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풀어보기 위한 거고요. 먼저 일본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을 오고 가면서 인상적인 차이점을 말하는 유럽 외국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에 대해 표현하는 말이죠. 한국인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느낀 것은 좀 달라요. 두 나라를 오고 가게 되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참 많이 다른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본인들은 콧수염을 기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언뜻 봐도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도요. 하지만 한국에서 수염을 기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요. 어쩌다 보는 사람은 대부분 예술가, 디자이너 등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죠. 일본인들과 대화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 여러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말하는 즉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죠. 일본인들은 정말 너무 친절합니다. 단 처음 봤을 때 한정이죠. 알면 알아갈수록 과장되고 오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친절은 겉으로 정해진 범위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친절한 편이지만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인상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도 못한 따뜻함과 작은 것까지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모습에 당황하게 되는 일은 무척 흔하죠. 내게 이런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가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음식점에 갔을 때였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각자 먹을 음식이 따로 트레이에 담겨 놓이거나 아예 사람 수만큼 조그만 테이블 위에 차려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이 있죠. 아마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쪽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자신의 테이블에서 자신이 주문한 식사를 먹는다는 개념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비슷한 재료를 쓰는 음식들은 많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들이 테이블에 넘치도록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음식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함께 동행한 모두가 공유하는 음식이죠. 나만 먹는 음식은 내가 주문한 요리 하나뿐이거나 밥과 국물 정도입니다. 이 점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을 각자 접시에 덜어 먹는 것은 익숙하지만 한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을 모두가 집어먹는 것이 몹시 어색했어요. 이 때문에 선뜻 젓가락이 접시로 가지 않는 외국인들을 봐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니까요. 이런 점은 내가 한국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일본에서 야키니쿠를 무척 즐겨 먹었어요. 아무래도 서구권 사람들 입맛에 잘 맞는 음식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기를 바로 구워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미 조리된 고기 요리에 익숙한 내겐 바베큐 파티를 하는 느낌이라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일본의 야키니쿠는 한국의 갈비와 불고기가 일본으로 넘어가 현지화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에서 먹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서요. 한국에 와서 고기를 구워 먹자 실감할 수 있었죠. 그와 함께 한국의 큰 고깃집에 갔을 때 난 몹시 당황했습니다. 주문하고 잠시 후 산더미 같은 음식들을 끝도 없이 올려놓을 때 놀랐지만 내가 당황한 부분은 그게 아니어서요. 가져온 고기를 한 번에 불판에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짢은 표정으로 제지하려고 하자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굽는 이유가 있다고 놔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잠시 후 한 무더기에 콩나물과 김치, 마늘을 다시 불판에 올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모습까지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뒤론 그냥 알아서 마음껏 고기를 먹는 방식, 함께 먹는 반찬 접시들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만의 고기, 나만의 음식은 아니지만 맘대로 자유롭게 먹는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 자유로움과 개성이 있다니. 그는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에 집중하지만 거기서도 형식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겐 한 가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라는 것. 과연 그의 말대로 일본인들과의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고깃집은 무질서해 보였지만 고기 기름으로 구워진 김치와 콩나물, 마늘을 내 맘대로 고기와 함께 맛있게 먹었고, 불판에 놓인 고기들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야키니쿠를 먹을 때는 부위별로 먹는 순서를 알려주고 먹을 만큼 사이즈로 이미 잘라져 나오는 고기를 한 두 점씩 올려 구웠습니다. 물론 고기의 맛을 즐기기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유롭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한정된 속에서 자유만 허용된 일본인의 모습. 반면 한국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땐 내 음식, 내 고기, 내 김치는 없어요. 함께 먹을 고기를 한 번에 올려놓고 다 같이 먹기 때문에 집단주의 같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게 구워진 것을 모두가 공유하지만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먹고 먹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그 자유로움과 개성은 일본인들에게 와 닿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폐가 돼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을 거니까요. 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깝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 이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롭다는 느낌부터 좁힐 수 없는 벽이 있으니까요. 네, 한국에 와서 고깃집에 같이 갔던 경험을 이야기해봤고요. 그때의 대화가 기억에 남아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유럽 미녀 아빠고요.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한국 야구와 일본 야구 응원 문화에 대한 차이, 그 영상에 나온 분입니다. 가깝지만 가까워질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 말이니까요. 국민 감정을 떠나서 사회적인 인식, 스타일, 기질과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잘 함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을 알 수 있는 한일 양국 차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몇 가지 보시죠. 한국인들은 한국을 우리나라하고 말해. 마치 개인의 자유보다 조직이 우선이라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집단의 룰을 잘 지킬 것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자유롭고 거침이 없어. 해가 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곤 해. 종종 무례하다는 인상이 생겨. 이런 기질은 일본인들에게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해.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같이 집어먹는 모습은 불쾌한 느낌이야. 그리고 왜 밥 먹으면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식사를 즐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것저것 입속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 한국인들이 가위로 고기 잘라 먹는 걸 보면 식욕이 떨어져. 그들은 편리하다고 말하지만 품이 없고 거친 품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뿐이지. 야키니쿠를 먹는 방식이 더 세련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한국 음식점에서는 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반찬을 마구 가져다 주지. 하지만 그건 같이 먹는 것이라 불결한 느낌이야. 이왕 주는 것이라면 사람 수만큼 반찬을 따로따로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몇 가지만 찾아본 건데 이것만 봐도 어떤 행위를 인식하거나 같은 사원에 근접하는 관점에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뭐가 더 나은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걸 떠나서 보는 시각에서부터 생각 이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이런 경험을 꺼낸 이유는요.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 대한 감정에 몰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역사를 봐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시각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종종 감정을 건드리고 나니까요.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굳이 세세한 부분까지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해도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굳이 원숭이의 사고방식을 이해가 안 된다고 감정이 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독수리가 비둘기 생각 때문에 감정을 상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를 건드리면 제대로 갚아줄 수 있는 그런 한국이 되었다는 사실 모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간색을 연상하지만 일본인은 핑크색을 연상하는 것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쟤들은 원래 저렇잖아. 이렇게 그냥 차이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감정 낭비에 아까운 에너지 너무 많이 쓰시지 말라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